안녕하세요. 증평에 살고 있는 박진아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예쁜지 모르고 써왔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특별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고 하자는 이제 돌림자를 넣어서 만들어 주셨는데 어른이 된 다음에 이름을 풀어보니까 여자 이름으로서는 굉장히 뜻이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부터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를 이렇게 키웠더라면 조금 더 폭넓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어렸을 때는 농사 짓고 사는 시골이었는데 옛말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저희 고향 땅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산도 없어지고 들도 없어지고 해서 지금 가보면 내 고향인지 아닌지 여기가 우리 학교가 있던 곳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친구가 살던 곳이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기와집에서 식구 많고 거기서 주부의 일을 하는 그런 안주인이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특별하게 꿈을 갖지는 않았었고 예전에는 여성들은 현모양처가 꿈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 내지는 학창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을 때 저희 마을에 산 꼭대기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름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서울대 다니는 오빠들이 그때는 감히 오빠라고 말도 못했죠. 서울 대학생들이 시골의 과수원에 내려와서 공부하면서 여름을 났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장로에 넓은 개울이 있는데 그쪽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오빠들이 내려와서 물장구 치고 놀아. 그러면 오빠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말 걸고 그럼 우리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말도 못하고 몸 패패 꼬고 그러면서도 오빠들을 보고 싶어서 신장로에 가끔은 저녁 때 되면 가끔은 나갔던 그런 추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교 때는 저희는 용인에서 수원으로 유학이라고 가죠. 수원에다 방 얻어놓고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경기도여도 충청도의 영향을 받아서 충청도 사투리가 많았나 봐요. 나는 사투리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냈는데 수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놀리는 거야. 그래서 제 사투리를 들으려고 애들이 일부러 와갖고 장난을 치면서 말을 시키고 그러면 몰라. 왜 그려. 제가 그러면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면서 쫓아가서 놀린다고 때리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친해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문화였는데 제가 아마 그때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글쎄 지금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좀 더 멋진 삶을 살아보지 않을까라는 욕심은 생기는데 돌아갔는데 예전에 순진한 아이라면 역시 돌아가서 살아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은 없고 지금 현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흡족하면 흡족한 대로 현재가 저는 일일신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좋습니다. 살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돌부리에 넘어지듯이 큰 질병이 와서 그래서 많이 놀라고 고생도 많이 했었고 나 진짜 이렇게 지금 죽으면 우리 아이들 어떡할까라는 고민도 했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막둥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나 살게 해주세요.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5년이 배가 되고 배가 되는 세월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이미 소원은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죠? 근데 돌아보면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돌부리에 넘어져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깜깜했었던 그런 시절이 잠시 있었죠. 누구나 똑같이 철 모르고 우리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키웠는데 그래도 아이 낳아서 키워놓은 게 가장 큰 열매인 것 같고 아이들 키우는 그 과정을 잘 이겨내서 지금 아이들이 반듯하게 살고 있는 거 볼 때 그거 큰일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어 하실 때 함께 있고 싶다 와서 내 곁에 있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내 생활을 다 버리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짬짬이 시간을 내서 아버지랑 며칠씩이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줬던 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효도할 기회를 그래서 마음 아프지 않게 하시려고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간 내가 참 잘했고 그때 아버지가 불러준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늦지막하게 결혼을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아기 낳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계획이 있어서 미루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열심히 늦었지만 결혼해서 아이들도 얼른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큰 손주 이쁘고 또 작은 손녀 코고 까르륵까르륵 웃는 거 보면은 예쁘고 그래서 요즘은 그 재미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씩 아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찾아오는 손님이 생겨나고 그런 걸 보면서 내 일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그 보람을 좀 느끼고 있죠. 뭐 그런 말을 해줄 만큼 많이 살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저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되기 직전의 남녀 학생들에게 그것도 하나 성교육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엄마 아빠의 생각과 행동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젊은 친구들은 모르고 지내죠. 우리 또한 모르고 철없이 뭐 사랑이라는 거 했고 아기를 낳았고 낳았으니 키웠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돌아보니 엄마 뱃속에 있는 그 10달이 아기의 그 일생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10달 동안 엄마가 특히 이제 엄마 같은 경우죠.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영향이 가서 그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온 이후에 그 기질이나 인성이 그 만들어져 가는데 그 밑거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린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너희들의 행동이 한 생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교육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 사는 거 보면 기특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부족한 것도 있고 욕심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때로는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도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갈무리하고 이겨내면서 본인들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 그걸 보고 있으면 아이고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내가 키웠지만 참
잘 크고 잘 어른으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딸도 뭐 아직은 얘기해보면 철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말이 옳다고. 그런데 이제 아직은 걔는 뭐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철없는 소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안에서 나를 키우고 단단해져서 내 힘으로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해요. 주위에 어떤 그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보다는 주위에 내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구나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진아야, 너 젊었을 때는 어리숙해서 잘 몰라서 철없이 살아오기도 했지. 그런데 세월 지나 지금 바라보니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버거우면 버거운 대로 놓지 않고 살아온 네 발자국이 이뻐. 그리고 지금도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그 발짝이 모인 게 너의 인생이잖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주기를 바랄게. 사랑해, 진아야.